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뉴스 썰푸남 토론의 진행을 맡은 손진기입니다. 오늘은 헌재의 부정선거 개입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에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도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이거 말 너무 많아요. 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선거 무효 소송 등 선거 관련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혹이에요. 원장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선거법은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에 보면 가가호호 방문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가호호 연속해서 4집은 가면 안 되는데 가가호 가가호 세 집 가고 한 집 떼우면 괜찮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법원이 재판의 판단 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입니다.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황 증거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재판은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같은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판사를 잘 만나면 무죄가 되고, 네. 잘못 만나면 굉장히 처벌을 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큰 물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가고 작은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소위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번 사안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의 구성과 판결 과정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과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맞선다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에 네, 그렇죠. 공개하고 있는데 그 특정인 사건,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라든지 주요 유력 인사의 재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청을 제한하는 거지.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근데 공개가 맞는 거죠? 예, 당연히 공개가 지금 되고 있고, 네. 그 해당 사람들은 들어가서 공개를 들을 수 있고 방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한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미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다 보도하는데요. 그래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현재가 정말 의도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있죠. 그래요?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선거에 관여하고 있죠.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큰 일인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 주인 행세를 엉뚱한 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은행 돈을 몰래 빼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예.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훔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건데요. 이런 거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제가 판사라면 사형을 시키도 되죠. 예.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정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거구든지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프로테이지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당일 투표는 다 이기는데 사전 투표만 전다.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다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선거중앙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0%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 거, 국민은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가 직접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당에서 내가 특보단장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잘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의 이 제도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22대 국회가 이렇게 개판되는 데는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다는 게 그럼 굉장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예. 이게 지금 중앙선거 선관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뭔가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정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잖아요. 많이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라는 거죠. 그럼 법원은 못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무엇이 문제냐면 선거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판사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법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치부를 안 드러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그럼 수사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영장을 판사가 안 해주지요. 자기가 네. 자기 건데. 그러니까 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거니까 안 해주지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절대 그러면 왜냐면, 판사가 그 발부를 안 해주는 거는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 판사를 최후의 법의 보류인 판사를 못 믿는다 이 얘기와 같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0일 부정선거 있죠. 지난 4월 10일 총선이.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제가 근거. 할게요. 부정선거가 의혹이 있다는 가운데 의혹이 있는 소위 거죠. 말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는 수사해가지고 그 의혹을 밝혀줘야 하는데 수사를 못하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는데. 노. 그거는. 나왔잖아요. 전혀 엉터리죠. 엉터리 판결이다? 엉터리 판결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계학의 기본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통계학이 대수의 법칙이란 건 큰 모집단하고 무작위로 뽑은 투표의 수가 소위 평균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가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야 하는데 당일 투표는 다 이겼는데 당일 투표는 전 선거구에서 다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는 다 져가지고 졌는 데가 우리 송파의 그 네. 지역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재명 지역구의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는 원희룡이가 2,000표 이겼습니다. 네. 그 사전 투표에서 10,000표 졌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사전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과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 그게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절대 주장이신데. 나올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사전 투표를 없애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21대 사전 투표는 69대 31입니다. 네. 전 지역구가 한 50개 지역구로 내 기억을 하는데 한 50몇 개 지역구가 69대 31입니다. 전부 다가. 그럼 사전 투표의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신데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은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한 전 투표율은 좀 떨어지겠지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해서 사전 투표는 하자고 해가지고 이게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가 된 건데 그거는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경락적으로 소위 말한 지금의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전직 어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투표 그 소위 말하는 개표기에 문제가 있어가 세계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계적인 지탄이 되고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개표하는 게 수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도 다 이거를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부정선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그 증거를 나타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제시를 못하는 게 제시했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서울 송파 지역구의 본투표에서 김건식 후보가 전 지역에서 여러 동에서 다 이겼어요. 모든 동에서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졌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안 찍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인천 계양을에서 본투표 때는 원희룡 후보가 2,000표 이겼는데 소위 말하는 사전 투표에서 1만 표 제가 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져선 안 된다. 원희룡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지면은 부정선거다. 이런 논리시잖아요. 지금. 무슨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세상 만사가 웃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전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와서 내가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우리가 시청자들 재밌으라고 자꾸 반론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우리가 선거는 소위 말하는 공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맞죠. 우리가 신체 검사하러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하러 갑니다. 네. 검사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손진기 우리 PD님의 사회님의 키가 1m,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바로 기록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키가 1m 82다 이런데 적는 사람이 1m 62로 적으면 6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한 뭐라 합니까? 군에 안 가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키를 갖다가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82인데 92로 적으면 보충병이 되는 겁니다. 네, 면제되고. 그렇처럼 통계상의 제 가정입니다만 통계상에 저쪽에서 들어오고 숫자가 포함되지만 여기서 조작해버리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맑게 집행돼야 할 것이 선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 이게 나는 상당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 열심히 보도는 하더라고요. 자, 이 헌재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신속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불신을 키우는 것은 국민들을 더 미궁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그럼 관리는 선거관리 누가 하나요? 각 시장 소위 말하는 그 기초단체에서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깨끗해지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는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청에서 시골의 군에서 그 선거 때면 선거는 1년 12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단체에서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서버를 털어보면 알 텐데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서버를 주면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조사를 해서 대법원 판결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 거기 판사가 지방에 어느 지방이든지 소위 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 판사입니다. 90%가 아니라 100%
전부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어느 판사가 지가 바가지를 안 쓸라 하지요. 그러면요, 우리 원장님,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견해이신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이번에 이렇게 될 것이면 지난번에 대통령 그 소위 말하는 국정원에서 네. 부정선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잡혔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하려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윤석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엄의 하나의 이유로 꼽았는데, 글쎄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입장과는 많이 배치되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연인이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들어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에다가 검찰총장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가면 192명의 야당이 있는데 과반수 150명만 하면 무효가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우선 국회의원을 딱 짜고 있는 비서진이 얼마냐? 2,700명입니다. 네, 보좌진. 한 명한테 보좌진이 한 명한테 9명씩 있으면 300명에다 9명 되면 2,700명이 국회의원 합치면 3,000명이 있는데 네. 군인이 280명이 가서 어떻게 장악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계몽하러 갔는 거지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는 가야지. 법률에 계몽령이라는 게 있나요? 계몽령이라는 건 아니 그 없는 걸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네. 그야말로 경각심을 줄락하는 건 그런 의도였다.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죠. 국민 여러분에게 대국민 걸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협조를 바란다 하고 사전에 우리가 죽일 놈 할 때는 진짜 죽이기가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엄포를 놓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단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이 새끼 죽여 하지만 실제로 칼을 뽑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적 소위 말한 엄포를 주는 행위를 국민한테 경각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몇 분 해도 안 됐을 때 비상계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갑작스럽게 놀라게 한 거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계몽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어떠한 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정황을 설명하고 비상계엄을 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으지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생각은 나는 한 번도 가진 일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여쭤보는 건데 탄핵될 것 같아요? 어떻게 탄핵 안 되지요. 기각될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JTBC 발표는요, 이 인용돼야 된다가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각돼야 된다가 35%. 그거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관리를 잘못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분이 만약에 시골 면장이라도 하고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라도 했으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데 저분이 특수부만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특수부에 소위 말한 수사관들이 조사해가 왔는 거, 검사들이 조사해가 왔는 거 야단치고 큰소리 치는 것만 해왔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아하. 그 다음에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치자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불러가지고 네. 좀 큰일 하는데 이제 검은 돈 받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잘해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큰 돈도 좀 주고 이랬으면 검찰총장도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통치자금을 자기 10원도 안 사람으로 썼을 거예요. 네. 안 쓰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치자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통치자금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저분이 안 썼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됐을 그게 겁니다. 특활비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뭐 여러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개입 논란 우리 최대로 원장님하고 살펴봤는데요. 일단 하여튼 뭐 어떤 의혹이나 부정적인 것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믿을 만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들이 나와야 이런 논란이 종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부정선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가 소위 말한 여러 군데서 69대 31 부정선거의 그 극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통계학의 전문가 장재원 박사가 지난 2023년도 하반기 강서구청장 선거를 구체적으로 옮겨하면서 본 투표에는 앞섰던 후보가 사전 투표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소위 말하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 박사가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소위 말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잡아야 훗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대열 원장님과 부정선거 또 헌재 부정선거 개입의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 방송을 보고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또 저희들이 좀 대응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토론일 것 같아요. 네. 시어 뉴스가 전해드리는 썰프남 오늘은 헌재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최대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